저희가 한 1년에 1만 명 이상씩 오시는 병원이라서 상담해드리다 보면 이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일반적인 생활 습관을 교정 못 하셔서 트러블이 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진짜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 가져와서 간단하게 설명만 드릴 거거든요. 이게 실제로 많이 있었죠. 최근에 좀 인기 있는 제품인데 이 뭐냐, 쉽게 말하면 일반적인 히알루론산은 뭐 돌덩이라면 얘는 모래알같이 작은 거죠. 안쪽으로 작아서 들어갈수록 이 속 건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이제 곧 여름이잖아요, 원장님. 네. 근데 보통 피부과에 여름에는 좀 어떤 고민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지,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오늘 이런 거를 좀 다뤄보려고 하거든요. 이게 지문이었군요. 맞습니다. 질문을 점점 안 알려줘서 다시 이거 좀 뭔지 궁금하거든요. 네. 여름에 많이 오시는 분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좀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기미도 막 올라오면서 진해지고 트러블도 하나 두 개씩 올라오게 되거든요. 피부라는 것도 한 가지 타입으로 쭉 가는 건 아니에요. 주변 상황이나 온도, 습도에 따라서도 피부 타입이 변하거든요. 저도 겨울철은 괜찮은데 여름이 좀 되면 지성이라서 트러블이 하나씩 올라와요. 요즘까지는 크림을 발랐는데 이제 곧 로션으로 좀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것처럼 이 계절에 맞게 관리만 조금 바꾸셔도 트러블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한 1년에 1만 명 이상씩 오시는 병원이라서 상담해드리다 보면 이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일반적인 생활 습관을 교정 못 하셔서 트러블이 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금 교정만 해도 고민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호전될 수 있어요. 자, 여름철 피부 뒤집어지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관리하지? 궁금하신 분들 오늘 5분만 투자해보세요. 생활 습관, 가성비 피부과 시술들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름에는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온도가 1도 올라가면 얼굴의 피지 분비량이 10%가 늘어요. 우리가 분비가 많아지는데 분출이 잘 안 되면 안쪽으로 정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멈춰 있으면 화이트헤드나 블랙헤드가 되는 거고, 염증이 생기면 여드름이 생기는 거고, 첫 번째는 온도 상승으로 인한 피부 트러블. 자, 우리 두 번째는 아무래도 자외선 지수가 강해져요.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부 안쪽에 있는 진피가 손상이 되게 되고, 이런 것들은 보통 피부염을 유발하거나 아니면 콜라겐 합성을 줄여서 탄력을 저하시키거나 아니면 색소 합성을 막 많게 만들어서 잡티나 주근깨 그리고 기미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땀이 많이 나잖아요. 네. 활동량도 많고 그러다 보면 액세서리나 아니면 반팔의 목 부분이나 팔 부분 많이 마찰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색소 침착도 생기고 트러블도 같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겨울에만 건조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여름에도 건조해질 수 있어요.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밖에는 막 습도가 높고 더워요. 근데 에어컨을 틀면 뽀송뽀송해지죠. 이 강한 온도차가 있는 장소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오히려 피부가 좀 건조하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은 첫 번째는 온도가 올라가서 피지 분비량이 많아진다. 두 번째는 강한 자외선. 세 번째는 우리 옷이나 액세서리, 땀이나 이런 마찰로 인해서 피부 병변이 생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에어컨? 맞아. 피부 건조해질 수 있다. 제가 기억력이 짧네요. 설명을 막 하는데 이걸 기억을 못하네. 아, 알겠습니다. 컷. 원장님, 근데 여름이 사실 피부가 좀 예민하거나 안 좋은 분들한테는 최악의 계절일 것 같아요. 여름철에 하면 좋은 피부 관리 꿀팁 같은 것도 있을까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거 나 다 아는 건데? 라고 하지만 제대로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가장 강조하는 거 뭐죠? 선크림! 맞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자외선 차단이에요. 그런데 잘 발라야 돼요. 양이 중요해요. 두 손가락만큼 양이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한번 짜서 발라보시면 얼굴 너무 많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한 마디만큼 짜서 바르고 그 다음에 바로 또 한 마디만큼 짜서 덧발라요. 그러면 레이어링도 되고 안 발렸던 부분도 발라지고, 이게 실험 결과상 가장 자외선 차단이 잘 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잘 발라도 2시간에서 4시간 정도밖에 유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덧발라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여름 기준에서는 SPF 50에 PA4+ 정도의 제품을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선크림도 보면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제품을 선택할 때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을까요? 요즘 모든 제품이 다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한 가지의 단독 기능보다는 막 여러 가지의 기능을 넣어서 복합적인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죠. 기본으로 돌아가서 선택을 할 때 기준점을 삼으셔야 돼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내야 되는 게 무기자차인지 유기자차인지 혼합자차인지 이 세 가지를 보시면 되고, 이거는 말하면 한 편짜리거든요. 아니면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좋아요. 그럼 이거 다음번에 제가 실제 사용하는 제품 그리고 요즘 많이 팔리고 유명한 제품들 한번 리뷰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두 번째 관리 방법은 클렌징이에요.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땀도 많이 나고 피지 분비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피부 노폐물이 많아져요. 그래서 좀 더 클렌징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 클렌징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많아요. 이중 세안해라, 단일 세안해라, 뭐 약산성을 써라, 알칼리를 써라, 여러 가지 정보가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거든요. 피지 분비량이 많은 분, 그리고 많은 계절에는 클렌징 오일보다는 좀 로션 타입을 쓰시는 게 좋더라고요. 오일은 세정력이 좋지만 모공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유분기가 많다 하면 이중 세안을 해보시고요. 난 유분기가 많지 않아, 이중 세안했는데 건조해 하면 단일 세안. 근데 아침 저녁으로는 그냥 물보다는 클렌징 제품을 써서 세안을 해주시는 게 피부 노폐물을 없애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민감하거나 너무 자극적인 분들은 클렌징을 아침에는 좀 빼주셔도 좋아요. 나한테 맞는 방법으로 세안을 꼼꼼히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적절한 보습이에요. 보습제도 크게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밭에 물을 주는 기능이 있고, 증발하지 않도록 비닐을 덧대는 것처럼 보호해주는 기능이 있고, 근데 이 보호해주는 기능이 있는 게 로션이나 크림이거든요. 근데 크림은 좀 더 꾸덕꾸덕하고 오일 함량이 많아서 많이 건조한 겨울철에는 크림을 좀 추천드리고요. 여름이나 이렇게 봄으로 넘어가는 시즌에는 로션 타입으로 바꿔서 쓰는 걸 권해드려요. 그리고 그 전에 물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물이 많은 성분의 보습제는 에센스 세럼 앰플이거든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저분자 히알루론산 앰플 같은 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진짜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 가져와서 간단하게 설명만 드릴 거거든요. 이게 실제로 많이 있었죠. 최근에 좀 인기 있는 제품인데, 일단 저분자 히알루론산이 뭐냐, 쉽게 말하면 일반적인 히알루론산은 뭐 돌덩이라면 얘는 모래알 같이 작은 거죠. 안쪽으로 작아서 들어갈수록 이 속 건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돼요. 두 가지 딱 보셔도 아는데 뭐가 다르냐면 얘는 좀 묽죠. 오, 네네. 근데 얘는 약간 젤리처럼 꾸덕꾸덕해요. 다 내돈내산이라서 제 주관적인 건데 얘는 조금 발림성이 더 좋더라고요. 얘는 좀 물 같은 제형이라서 흐르는 느낌이 있어요. 묽은 대신에 오일 프리거든요. 오히려 여름에는 산뜻하게 피지 분비량 많으신 분들은 이런 제품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나한테 맞는 거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비타민 C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비타민 C면 대표적으로 항산화제죠. 강한 햇살로 지친 피부를 보호해주고 회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이 비타민 C를 활용하는 방법은 바르는 비타민 C 앰플도 있고요. 아니면 먹는 영양제도 있죠. 두 가지 다 겉에서 그리고 안쪽 속에서 비타민 C를 보충해주면 이 여름철 지친 피부에 활력을 좀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너 뷰티도 중요합니다. 수분 섭취 가장 중요해요. 귀찮아서 잘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루에 적어도 1.5에서 2리터 정도는 좀 시간을 정해주고 드시면 도움이 될 수는 있거든요. 수분 공급을 해줘야 이 피부도 더 뽀송뽀송 보습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름철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녹차 많이 드시죠? 녹차 티백 마사지예요. 우려내고 난 티백을 냉장 보관하셨다가 얼굴에 자극감이 있거나 뜨겁고 열감이 있을 때 그걸 꺼내서 얼굴에 차갑게 좀 눌러주면 진정작용도 되고 일시적으로 모공도 수축시키기 때문에 일석이조입니다. 먼저 그럼 돌발 질문이 있습니다. 또요? 네. 여름철에 이 사람마다 피부가 다 다르잖아요. 각각의 피부 타입마다 피부 관리 꿀팁 이런 거 좀 있을까요, 원장님? 관리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나한테 맞는 걸 조합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성이다 이런 분들은 여름에 피지 분비량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세안을 좀 신경 써주셔야 돼요. 아침 저녁 꼭 세안제 쓰시고 저녁에는 필요하다면 이중 세안까지 해주시고, 그리고 제품에서 여름에는 좀 오일 프리 제품을 써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크림보다는 오일이 적은 로션을 사용해주시면 좋다. 그리고 내가 만약 건성이다 그런 분들은 보습을 신경 써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히알루론산 수분감을 채울 수 있는 앰플을 좀 사용해 주시고, 건조하다 싶으면 좀 더 발라주는 걸 전 추천드리거든요. 더 보습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있죠, 수부지 피부 개기름 많은데 건조해. 맞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쉬워요. 그냥 위에 거 같이 하면 돼요. 피지 분비량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안을 신경 써요. 근데 세안을 또 많이 하면 안 되겠죠. 속건조가 있으니까. 네. 이런 분들은 이중 세안을 많이 권해드리진 않고, 혹시라도 화장이 진하거나 선크림을 많이 써서 이중 세안을 할 경우에는 클렌징 오일보다는 클렌징 로션이나 워터 제품, 그래서 이런 제품의 클렌징을 사용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수분을 많이 주는 역할, 히알루론산 앰플 사용하시면서 로션으로 마무리, 그리고 중간중간 덧바른다. 이렇게 하나하나를 좀 짜맞춰서 내 피부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민감성 피부는 여름에 제가 자외선 차단제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제 잘 아시죠? 저희 구독자분 하도 많이 얘기해서 트러블 유발할 수 있고 자극적이기 때문에 좀 자극감이 적은 무기자차 쓰시면 좋고, 좀 여름에 더 열감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염증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 바닷가 갔다 오면 뜨거우면 뭐 하죠? 에어컨 앞으로 갑니다. 보통 막 엄마가 이러잖아. 알로에 발라라, 오이팩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 아, 오이팩. 네, 네. 그런 것처럼 진정작용도 많이 필요해, 민감하신 분들은. 그래서 알로에베라나 아니면 센텔라 아시아티카 같은 성분이 있는 것들을 좀 발라주시면 진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원장님, 그러면 추가로 여름철에 받으면은 도움이 되는 피부과 시술 이런 것도 있을까요? 일단 누구나 좀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거, 진짜 가성비, 요거는 제가 추천하는 건데, 아쿠아필. 이름에서 알 수 있죠. 아쿠아물, 필링. 각질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부 속 노폐물이나 피지도 제거를 해요. 그러면서 수분도 보충해 줄 수 있는 각질 제거 시술이라서 되게 가격도 좀 합리적이에요. 피지 분비도 많고 좀 노폐물도 많아. 화이트헤드나 블랙헤드도 좀 어느 정도 정리하고 싶다면 주기적으로 이 아쿠아필 받아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가성비거든요. 비타민 C 관리. 비타민 C는 좀 산화가 잘 돼요. 이게 쉽게 부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앰플만 바르면 효과가 조금 적을 수는 있거든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근데 피부과에서 받게 되면 전기용통법으로 해서 피부 안쪽까지 비타민 C를 전달을 해줘요. 아니면 비타민 C 수액도 있고요. 세 번째는 요즘 엄청 많이들 받으시죠. 스킨 부스터. 간단해요. 그냥 피부에 맞는 주사예요. 근데 그 주사제도 안쪽에 있는 성분에 따라서 탄력을 위주로 할 건지, 수분감을 위주로 할 건지, 재생이나 미백, 잔주름 개선을 할 건지 이렇게 나눠질 수는 있거든요. 아니면 이런 걸 다 합쳐서 맞을 수도 있어요. 겉에서 아무리 피부에다가 바르는 거는 흡수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직접 안으로 주사로 넣는 거죠. 근데 단점은 이제 주사나 기계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좀 통증은 있을 수는 있어요. 사전에 충분한 마취를 하고 진행을 하면 더 효과적인 시술을 받아볼 수는 있죠. 원장님, 스킨 부스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좀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끊임없는 공부. 맞아요. 이 스킨 부스터가 주사기로 하는 것과 이 기계로 하는 것은 또 용량의 차이가 있다. 약간 이런 논란이 있더라고요. 장단점이 명확해요. 손주사는 로스라 그러죠. 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로스가 적다는 거. 대신 균일하지 못해요. 근데 기계는 어느 정도는 균일해요. 근데 얘는 압력으로 넣는 거다 보니까 넣고 빼는 과정에서 조금의 로스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효과 차이 엄청나냐까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내가 통증에 좀 많이 민감해. 그러면 기계로 좀 맞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나는 요 1mm라도 놓고 싶지 않아. 손주사로 맞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스킨 부스터 다룰 때. 숙제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네 번째, 바로 레이저 토닝이에요.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여름에도 토닝 받아도 되나요? 거든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 내가 인생에 한 번만 토닝을 받을 기회가 있어 라고 하면 가을 겨울에 받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색소라는 건 계속 생겨요. 그리고 레이저는 색소를 부셔내는 거거든요. 근데 색소가 생기는 속도보다 부셔내는 게 느리면 진해지는 거고, 생기는 것보다 부셔내는 게 빠르면 밝아지는 거예요. 여름에는 아무래도 자외선 지수가 높다 보니까 기미 있으신 분들은 좀 더 많이 합성이 돼요. 그러다 보면 같은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좀 적네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만족하고 싶으면 가을 겨울에 받으시면 된다. 근데 제가 색소 치료 받고 나서 유지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좀 꿀팁을 드리면, 레이저 토닝 같은 경우는 겨울에 막 10회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딱 끊어요. 그러면 토닝을 해서 색소가 막 없어졌어요. 여기서 딱 끊어요. 그러면 여름에 쭉 올라와 있겠죠. 저는 이렇게 하지 말고 만약에 색소 치료를 쭉 했어요. 여기서 유지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이 토닝도 1, 2주 간격으로 오시면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밝아지게 하는 효과가 커요. 근데 간격이 길면 길수록 유지 효과가 커요. 내려와서 최대한 천천히 합성이 되기 때문에 내 얼굴이 밝은 기간이 길게 유지될 수 있어요. 이렇게 유지 관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설명을 예를 들어 보면, 우리 평상시에 집에 아기가 2명 있어요. 근데 겨울에는 한 명이 외국으로 유학을 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명만 막 어지럽혔어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정리만 하면 되죠. 근데 얘가 여름에 들어왔어. 그러면 둘이 난장판을 치우잖아요. 잠깐만 놔둬도 진짜 집안이 완전 난장판이 되거든요. 이 아이들이 색소를 만들어내는 만약에 세포라고 생각을 하면, 여름에는 그 세포가 더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정리정돈을 해야 돼요. 경험담에서 나오신. 맞아요. 치워도 끝이야. 그럼 요약을 하자면은 여름철에 받으면 좋은 피부과 시술 4가지. 첫 번째는 아쿠아필, 그리고 두 번째는 비타민 C 관리, 세 번째는 스킨 부스터, 네 번째는 토닝. 이 중에서 본인한테 필요한 시술 알아보고 한 번씩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덥기까지 하죠.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겨울에 묵은 때를 벗어내고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데 집에서 관리하는 법, 그리고 피부과에서 받을 수 있는 가성비 시술에 대해서 안내드렸어요. 피부는 한 가지 타입이 아니에요. 계절에 따라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 피부가 어떤 타입인지 일단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여름철 대비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생활 습관 개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노화도 막을 수 있고 아름답게 피부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소하지만 귀찮지만 지켜야 될 습관들을 만들어 놓고 유지하신다면 앞으로 여러분의 피부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름철 피부가 고민이신 분들, 피부 관리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이 영상 공유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진심을 다해 시간을 거슬러 아는 닥터 이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